18세기 석탄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 이후 석유, 전기, 가스 등으로 분야를 넓혀온 에너지 산업은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인류 문명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에너지 산업의 방향은 효율성과 친환경으로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연료로 다른 유형의 두 가지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집단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며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종합 에너지 전문 기업을 찾아가 보자. 서울 강남의 한 회사. 이곳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국내 최초의 민영 도시가스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3년 동안 도시가스 사업을 해오면서 에너지 관련 운용 노하우와 기술을 충분히 축적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5일자로 경영권이 단일화되어서 또다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민영 도시가스 사업자로 출발해 현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구와 경기, 성남, 과천, 하남, 광주, 이천 및 여주 지역 142만여 가구에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78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미공급 지역의 신규 배관 부설은 물론 산업용 수요처의 공급망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오고 있다. 고객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정압기 327개소와 배관 2,820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 가스 공급을 중단하기 위한 시설로 밸브 4,00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도시가스 공급망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스를 안심하고 고객분들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일단 망의 부분에는, 공급망의 부분에서는 그 첨단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배관에 대한 그 정보들, 신도라든지 이격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완벽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말고도 주요한 설비가 이제 정압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뭐 상황실에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TMS, 그 CCTV, MOV 여러 가지 그 첨단 시스템을 그 이용을 해가지고 24시간 감시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안전관리 활동 등을 인정받아 제16회 가스안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해관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상의 안전관리 활동으로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로 설립 33년째를 맞는 이 기업은 지난해 12월 사명을 변경하고 가스 제조 공급 회사에서 종합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고 있다. 지금 도시가스 쪽은 그 시장이 완전 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많이 우리가 발굴하고 신규 사업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도시가스 회사라고 이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회사 사명을 갖다가 바꾸게 됐습니다. 현재 회사의 사업 부분을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 외에 집단에너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영역으로 넓히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는 두 개 영역에 대해 신규 사업 추진단을 설립하는 등 종합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의 변모를 마쳤다. 특히 종합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은 집단에너지 분야다. 집단의 사업은 그 열병합 발전 시설이나 열 전용 보일러 또는 자원 해수 시설에서 저희들이 열과 전기를 생산해서 열은 아파트나 업무용 시설에 공급을 하고 전기는 한국전력에 다시 보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으면 물론 환경 개선에도 크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감소라는 화두가 맞물려 세계적으로 해마다 관심과 기대가 늘고 있는 집단에너지 분야는 특히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 그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은 그 연탄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가스로, 가스에서 지금은 집단 에너지나 또는 전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가 그만큼 고급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집단 에너지 분야는 그 전체적인 시장 볼륨도 굉장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또한 수익성도 굉장히 양호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집단 에너지로 앞서 나가기 위한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잇따라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사업 허가를 받은 구역이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사업 구역 내에서 집단 에너지 공급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가스와 집단 에너지 시설을 갖다가 통합해서 설계하고 운영하고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업권 획득으로 국내 집단 에너지 사업 분야 5위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2년 연속 매출액 1조 원 돌파라는 과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주력해온 나머지 사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미래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인 집단 에너지 사업의 사업권을 얻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시범 사업의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음식물 쓰레기 등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 3군데 정도를 갖다 가지고 지금 추진을 갖다 하고 있는 점, 그렇게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갖다가 발굴하는 그런 쪽에 작년에 좀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앞으로 한 2, 3년 후인 2015년 이후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회사는 지금의 영업이익의 한 배 정도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소비자의 복리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오랫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해 왔습니다.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실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니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 방과후 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 지도와 식사 제공 등 사춘기를 겪을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간상을 심어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니드를 찾아가는 능동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업 분야가 민간으로 확대되고 시장 경쟁 체제에 돌입한 만큼 앞으로는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기업이 그 경쟁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공급자 중심의 시대가 아닌 고객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반영을 갖다가 최소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회사 최초로 동료업계 최초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갖고 저희들이 그 민원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들의 요금 현황이라든가 안전점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문 회사에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에너지 전문 기업. 앞으로도 국내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금 집단 에너지 사업은 우리가 강동, 하남미사, 위례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벨트를 갖다 구성함을 해가지고 제2의 도약길을 갖다가 이룰 걸로 그 길실은 아마 2015년 이후부터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연료전지,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이런 분야에 우리 신규 사업 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더 저렴한 열은,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그 연료전지 사업 이런 걸 해서 아마 그 에너지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어떤 그 삶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인류 생존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에너지 전문 기업. 안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밖으로는 나라를 대표하는 초인류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는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부터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좌우하고 미래의 기륭 화복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주, 관상, 그리고 이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듣고 쓰고 말하게 될 이름은 과연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것일까? 여기 5가지 복을 조화롭게 만들어 성공으로 이끄는 장명법으로 국내 성명학의 대가라 칭해지는 장명가가 있다. 그를 만나 이름이 가진 비밀스러운 힘과 성공으로 이끄는 장명이란 무엇인지, 운명을 좌우한다는 장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경기도 안양시의 한 건물. 이곳에 성명학의 명인으로 알려진 한 장명가의 장명연구소가 있다. 연구원을 이끄는 사람은 성공으로 이끄는 특허받은 장명법으로 명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교량 이육재 선생이다. 사주 상담과 장명 상담, 계명 상담, 상호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복을 받는 복신 장명과 기를 다스리는 이기 장명, 또 이 2가지를 합친 특수 복신 장명으로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사주에 맞는 이름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만에 특허받은 특수 복신 장명인 이기 장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람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실이 한산해 보이는 까닭은 장명철학원 최초로 예약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약을 하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게 되고, 기다릴 때 뒤에 사람 기다리면 물어보고 싶은 걸 못 물어보고, 또 실제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 예약을 하고 오시면 그분이 궁금한 것이 풀릴 때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이런 취지에서 예약 상담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8년 정도 됐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주풀이를 기반으로 한 장명법을 시행하고 있는 까닭에 인터넷을 통한 단순 온라인 상담을 지향하고 있지만, 간혹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불가능한 의뢰인을 배려하기 위해 전화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효도하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주고. 수많은 장명서를 뒤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까지 찾아와 이름을 짓고 싶어하는 까닭은 교량 이육지 선생이 개발한 이것만의 특별한 장명법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름을 짓게 되면 주변 여건을 다 파악해 드립니다. 부모와 관계의 궁합, 교육 방법, 또 아기의 특성, 아기 자세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을 해드리고, 또 그걸 문서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름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글자의 나열 이런 조합이 아니고, 사주의 기세에 따라서 혹은 사주의 강약에 따라서 복의 크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그릇에 잘 담아주는 그런 장명을 하고 있는 점이 일반 장명서하고 좀 틀린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개운을 돕는 장명을 해온 교량 이육재 선생의 장명은 단순히 듣기 좋고 쓰기 좋은 글자와 어감만으로 짓는 장명과는 분명 다르다. 이름을 사용하게 될 소유자의 사주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글자의 조합과 사주를 이롭게 하는 논리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윤택한 미래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이름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름을 바꾸면 발복하는 것은 반드시 발복을 하는데, 다만 사주의 그릇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디가 이름만 들으면 이렇게 깜짝 놀래고, 뭐 박복자 이렇게 해서 박복하다는 느낌이 들어 있어서 이름에 스트레스가 있던 사람이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굉장히 자신감을 얻어서 일이 잘 풀리고 잘 풀리는 것이 또 성공으로 이어지고 하는 사례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고민할 필요 없이 이름 나쁘다 하면 바꿔보는 것이, 바꿔서 자기 인생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 외에 받아갈 수 있다는 또 다른 비책은 어떤 것일까? 일단 그 사주에 맞는 조언인데요. 본인의 정체성 파악에 사람마다 뭐 고유한 색깔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좋은 때가 있습니다. 즉 오후에 가면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전에 그저 새벽형 인간이냐 야간형 인간이냐 뭐 오전형 인간이냐 오후형 인간이냐 그런 정체성에 따라서 일의 방향을 잡아드리고 또한 사주에 따라서 낱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귀가 여린 사람이 있고 또 낱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갖다 아주 자세하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풀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냥 하세요 뭐 하든 말든요 이렇게 가는 것은 제 길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의를 다해서 고객 한 분 한 분마다 성의를 다해서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분석하고 미래를 좌우할 이름을 짓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교량 이육제 선생은 장명 권위자로 올라서기까지 학문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20대 후반인 1983년 역학에 입문하여 성명학에 매달린 결과 현재 여러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용신장명이라는 새로운 장명법으로 언론기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대가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특허라는 것이 조금 이제 좀 거창한 내용인데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저만의 장명법인데 처음에 이제 용신장명이라고 용신을 이루는 장명법을 이제 만들었다가 그걸 제자가 도용을 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한 그런 내용을 제가 알게 돼서 그걸 제가 물론 취소시켰지만 그 뒤로 이건 나만의 장명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복신장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함부로 쓰지 않도록 저만이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제가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의 문은 닫힐 틈이 없다. 신생아 장명에서 이름의 조건과 꿈을 가려내는 감명과 개명은 물론 기업명과 브랜드명 컨설팅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개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량 이육제 선생.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 제 계획은 오시는 분들이 조금 편안해져서 그 평으로 해서 제가 이름이 나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김봉수 선생님처럼 이름을 가지고 사는 날까지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저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륭 판단에만 매달리는 기존 장명 이론을 배격하고 의뢰인의 타고난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장명으로 사람들에게 새 삶을 열어주고 있는 교량 이육제 선생. 탁월한 장명 비법으로 앞으로도 잘못된 이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인간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각종 질병과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사고 이후에도 이전의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있다. 때문에 최근 사회적으로도 신체적 장애와 함께 이로 인한 정신적, 심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 세분화된 다양한 치료법으로 국내 재활치료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 재활병원을 찾아가 한국 재활치료 서비스의 현 주소를 짚어본다. 사고와 질병의 후유증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있는 한 재활치료 병원이다. 이곳에서는 젊은 층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한 연령대 환자들이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희 병원은 중추신경계 장애, 즉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경색이나 뇌출혈, 그리고 그 외에 암 등으로 인해서 뇌암이나 척수암, 그리고 사고나 손상들로 인해서 생기는 뇌 손상이나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중추신경계 환자들, 그리고 말초신경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보행치료와 그리고 신경발달치료, 호바스 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통증치료, 그리고 한방치료 등을 실시하여서 환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치료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원 환자의 목적과 치료 과정이 다른 만큼 일반적으로 보였던 병원의 모습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특징이 있었다. 환자가 능동적으로 자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사랑 1대1로 자기 장애가 뭔지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작 한 동작을 즉 뭐 옷 입기 벗기, 그 자기 위생 관리, 그리고 보행, 뭐 걸음걸이 이런 것들을 한 동작 배우는 그런 학교와 같은 개인 교습을 하는 학교와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재활 치료는 그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재활병원의 경우 내원 전 철저한 상담이 필수다. 상담을 통해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게 치료 프로그램 및 계획이 세워지면 본격적인 재활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이곳의 재활치료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신체 기능 장애가 발생한 환자의 기능 회복을 돕는 운동치료실이다. 저희 병원에서는 뇌졸중, 외상성 뇌출혈, 파킨슨, 척수 손상, 근골격계 질환을 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치료, 작업치료, 인지, 통증, 언어치료 및 지자체와 협력해서 수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소와 1대1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장애 정도를 최소화하고 가정과 사회에 조기 복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신체 기능 장애가 발생하면 때로는 밥을 먹거나 걷는 등의 일상생활에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때 환자의 장애 상태나 직업, 활동 영역을 고려해 최대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치료 과정이 필수다.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동작들을 훈련하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환자들이 삼키는데 연화와 관련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바이탈 스팀을 이용해서 연화 재활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지 재활 치료를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춰서 그 환자분들의 그 잔존 능력에 따라서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적의 치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힘들거나 원인 질환이 치료된 후에도 통증이 남아 특정 부위 또는 광범위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재활 치료를 통해 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 저희 병원에서는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 질환자들 그리고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치료 그리고 다양한 인대 정식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그리고 다양한 전기자극치료 그리고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로 인해 지상에서 재활 훈련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때로는 저항이 약한 물속에서의 재활 치료가 필수.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수치료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재활 치료의 범위는 신체적 장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신체 장애로 인해 언어 장애가 오거나 때로는 정신과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도 재활은 가능한 것일까? 아이가 먹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언어 치료는 크게 어른과 소아를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뇌의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의 다양한 질환들로 통해서 언어를 표현하거나 언어를 구사하는데 혹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언어를 치료하고 하는 언어 치료가 있겠고, 두 번째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뇌성마비나 혹은 발달 지체 그리고 언어 지체, 언어만 지체되는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장애로 인해서 또 언어가 지체된 환자들이 있겠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언어 치료 대상이 되면서 그리고 하면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언어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과정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 사회적 재활까지 돕는 근본적인 재활 우수를 펼치고 있다. 저희는 재활병원으로서
사회사업실에서 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개별 상담 및 가족 상담을 통하여서 환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먼저 저희가 발견을 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저희가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 자원봉사와 또 노력봉사 등 여러 가지 파트에서 많은 분야에서 저희가 다양한 자원봉사로 환자들에게 다가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의 시작은 장애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의 선택이 중요하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다양한 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특히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특성상 노인층이 많아 한방치료를 통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뇌졸중, 퇴행성 질환자를 위한 한방 클리닉 운영도 병행하고 있다. 한방 친구 치료는 한 척의 기혈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마비나 통증 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전침이나 뜸 등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수높은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100여 명의 전 의료진은 보다 나은 치료 방법을 찾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모든 환자들을 가족같이 성심성의껏 진료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병원은 더욱더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들의 의학적 기능을 더욱더 함량시키면서 인지재활치료의 분야를 더욱 전문화시켜서 21세기 최첨단 재활치료병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재활병원처럼 신체적 장애는 물론 상처 입은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사회 속에 더 많이 확대되기를 기원한다.